네, 브릭스 그래머 4고요. 오늘 레슨 10 공부할게요. 페이지는 116페이지 펴주시고요. 처음에 지금 제목 일단 보시면 수여 동사라고 나왔거든요. 수여 동사.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풀자면 줄수 받을 여. 이래서 누구에게 뭔가를 해주다. 뭔가를 해주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는데 줄수 받으려 해서 해석이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또는 뭐뭐에게 뭐뭇을 해주다의 의미고 누구에게와 을 해서 목적어 2개 이거 별표 2개 해주시고요. 목적어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을로 배웠죠. 3형식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4형식에서 배워요. 우리 형식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영어는 형식이 5개가 존재하거든. 5형식까지. 그래서 그 중에서 4형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동사가 수여동사예요. 수여동사라고 부르고 해석 방식이 목적어가 2개거든요. 누구에게 뭐뭐를 해서 뭐뭐에게가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직접 목적어는 을이나 를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3형식까지 할 때는 목적어 해석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을로 해석이 돼요 라고 했거든. 여기는 어쨌든 목적어가 2개고요. 줄여서 뭐 간목, 직목 이렇게도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냥 목적어는 object, O로 표시를 하고 indirect 또는 indirect라고도 읽고 direct 또는 direct 해서 간접적인 얘는 간접적인 이란 뜻이고 얘는 직접적인 한국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요 동사는 이렇게 의미가 된다 그랬고 목적어가 2개라고 했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 그랬고 뭐뭐을은 직접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순서 한번 보세요. 주어, 나는이죠. 그 다음에 주었다, give의 과거 gave고요. 일단 그에게 얘를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뭐뭐에게를 간접 목적어로 하고 을이나 를로 해석되는 애 얘가 직접 목적어야. 순서를 잘 보세요. 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보세요. 수요 동사인 애들이 모든 단어가 그렇게 속한다는 게 아니고 수요 동사인 애들 한번 볼게요. give, bring, buy 줄을 한번 쭉 그어놓고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쭉 그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다, 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가져다 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teach, 가르쳐주다, 보여주다, 보내다 또는 보내주다, tell, 누구에게 뭐뭇을 말해주다, 쓰다, 써주다, lend, 이런 거 중요하죠? 빌려주다, pass, 건네주다, 전달해주다. 그 다음에 ask는 물어보다 또는 뭔가를 요청하다. 생소한 것들은 본인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제프는 나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즉 순서를 보세요. 제프는 나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해석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해석 순서가. 영어에서는 물론 주어를 먼저 쓰고 동사를 잡고 나서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쓰는 거고 해석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가져다 주셨다. brought죠. bring의 과거 brought. 이거 둘이 헷갈려 하는데 R이 들어가면 bring의 과거, R이 없으면 buy의 과거. 나는 그에게 책을 사줬다. 이런 식으로. teaches는 현재고요. showed 과거, sent 보냈다 과거죠. tell의 과거가 told잖아요. 불규칙 외워주셔야 되고 write의 과거도 wrote 불규칙이죠. 그다음 여기 현재로 쓰였고요. 그다음 pass 명령문 뭐뭐 해주세요. asked 명령문 명령문이 아니고 과거. 옆에 볼게. 자 동사에는 V로 줄임말 쓰라 그랬고 IO 즉 indirect object는 IO 이거는 간접 목적어인데 해석이 뭐뭐에게로 해석이 돼요. 간접 목적어는. 그리고 DO 얘는 직접 목적어인데 직목이라고 하거든. 직접 목적어고
늘로 해석이 되는 애를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주어는 체크할 필요가 없고, 주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가져다 주었다. 그에게 나의 백팩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고, 뭐 대부분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정답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 주어진 단어에 정확한 위치를 넣으세요 라고 해서 힘은 그에게로 해석이 되잖아요. 누구에게. 그래서 나는 보냈다. 간접 목적어 먼저. 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냥 그는 나에게 만들어줬다. 페이퍼 쉽을. 그죠? 종이배를 만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에게, 사람에게 이런 게 들어가면 동사 바로 뒤. 그 다음에 선물을, 즉 너에게 하고 직접 목적어 선물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넣어주시고요. 118페이지로 넘길게. 자, 그 다음 수요 동사가 있는데 똑같은데 아까는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썼죠. 간접 목적어를 먼저 썼고 직접 목적어를 제일 뒤로 썼잖아. 근데 이번에는 둘의 자리가 바뀐 거 보여요? 동사는 그대로고요. 아까 사람에게 할 때 요게 제일 뒤로 가 있고 둘의 자리를 바꾼 거거든.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요게 세 개가 들어있죠. to나 for나 of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그거를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문장을 수요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자리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죠. 이때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나는 주었다 하고 누구에게를 아까 먼저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물을 이거랑 자리를 바꿨고 누구에게 할 때, 즉 힘이 제일 뒤로 왔죠. 그러면서 뭐가 추가됐어? 이렇게 전치사가 하나씩 추가됐어요. 나 그에게. 그 다음에 그녀는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나를 위해. 나에게. 한 소녀가 질문을 했다. 나에게. 그러면 세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좀 다르게 고쳐야 된다는 거고 통일되면 좋지만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하는 거고. 자, 수요동사 쓰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올 때 to를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give, bring, teach, show, send, tell, write, lend, pass 등은 to를 쓴다라고 했죠. 즉 바꿀 때 여기 보세요. show는 여기 있죠. show. 그러면 rig은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줬다 할 때 do를 바꿀 거예요. 제일 뒤에 있는 목적어의 자리를 바꿀 때 그의 사진을 앞으로 데려오고 show 때문에 이게 to가 된 거예요. 동사의 특징. 그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사실 to가 제일 많고 for하고 of가 적기 때문에 암기는 차라리 얘네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얘네를 암기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to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ring, buy, make 요 세 가지는 for로 바뀌어요. 대신에 bring 같은 경우는 또 to와 for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별표해야겠죠? 두 개 다 쓸 수 있고 of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ask 일단 하나만 나왔고 ask의 경우에는 바꿀 때 of를 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ask 중요하고요. of로 바뀌니까 여기 보세요. 데이브는 그녀에게 약간의 꽃들을 가져다 줬다 했는데 그녀에게랑 약간의 꽃들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바꾸고 brought이기 때문에 for를 쓰고요. 사실 brought는 두 개 다 되기 때문에 to도 가능은 해요. 그 다음 buy, 사다나 make 이런 것들은 다 for로 바뀌어요. 그래서 for로 바뀌는 경우는 뭔가를 누구를 위해서 하면 해석이 자연스럽거든요. 에이미는 약간의 풍선들을 그녀의 시스터를 위해 사줬다. 나는 약간의 커피를 나의 비지터, 방문객들에게 또는 손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 이런 식으로 bring, buy, make 이거는 for로 바뀐다. 다만 bring은 to도 된다. ask는 Jane asked me a favor. 이건 뭔가 favor,
부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J는 나에게 부탁을 했다. 부탁을 요청했다. 이건데 do를 바꿀 때 어떻게 해요? a favor 앞으로 오고 me를 제일 뒤로 보낼 건데 ask 같은 경우는 to가 아니고 of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of를 쓴 경우예요. 요거는 암기해야 되고 지금 문제 풀 때는 뭐 왼쪽을 보고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제 볼게요. circle the verbs. 동사에 일단 동그라미 하래요. 동사에 동그라미. 이따 또 빼먹을 것 같으면 동사 일단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주세요. 썼다. 말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to, for, of 여기다는 줄을 그으래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와 함께 줄을 그으라라고 해서 제일 끝에 항상 있죠. for her, to me, to him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체크해 주세요. 본인이. 그 다음에 to, for, of를 넣으라고 했는데 그냥 넣으면 안 되죠. 동사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 해도 줄을 그어도 되고 아까 왼쪽에서 얘기했죠. 이런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이거 뭐 어부가 자연스럽네? 투가 자연스럽네? 이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규칙으로. 수학처럼 딱 규칙이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give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to를 쓰라 그랬죠. 요렇게. about는 뭐의 과거예요? by의 과거잖아요. 사다인 by는 아까 뭐라 그랬어? for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for를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 유일하게 ask 같은 경우만 of. 그럼 of가 답이 적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겨서 자 여기 보시면 주어부터 수요 동사까지는 똑같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원래 이게 사형식이었죠. 사형식 문장이었고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면서 간접 목적어를 뒤로 그리고 전치사가 들어와. 그러면 보통 얘를 사형식에서 이게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빼고 이 부분까지 삼형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삼형식으로 고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A인지 B인지 쓰면 돼요. 그래서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은 제일 끝에 전치사가 나오고 누구에게 뭔가를 위해서 이게 나온다면 B가 되겠죠. 제일 끝을 보면 사실 쉬워요. 여기는 맞게 맞지. 우리에게 그 음식을 전치사 없죠. 그러면 A.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스텝 1으로 와서 맞는 거에 동그라미 쭉 보니까 전치사를 고르는 거네요. 그러면 동사를 알고 있어야죠. 요런 애들. 얘네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답은 더 이상 안 알려주고 자 옆으로 가서 여기도 I'll give 나는 줄 것이다. 너의 책을 밥에게 너의 책을 여기는 지금 전치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오려면 여기 사이에 와야 돼요. 밥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이 순서면 전치사 필요 없어요. 이게 처음에 배운 사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전치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 she sent 그녀는 보냈다. 나의 sister에게 birthday 카드를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뒤엔 또 전치사가 없네. 그럼 이건 틀린 문장이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전치사가 올 거면 여기다 요 사이에다가 전치사를 넣어야 맞다는 거야. 누구에게 뭐뭐를 이 순서면 전치사 없이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해서 아까 그랬죠? 그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꾸면서 여기가 툰지, 폰지, 어분지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사줬다기 때문에 사다는 for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바꾸세요. 어떻게? 카메라 쓰시고 그 다음에 me를 쓸 건데 이 by의 특징 때문에 for를 쓰시면 돼요. A camera for m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